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올렸던 가슴 제거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슴 제거하기 이제 전날이었고 지금은 제거를 하고 나서 지금 3일 차거든요. 제거를 하고 나서의 느낌이나 아픔 정도? 제거를 하고 나서 붕대에 가려진 저의 이제 그 제거 후 가슴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2탄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실밥 제거를 일주일 차에 하거든요. 실밥 제거를 하고 나서 영상을 또 올리든지, 그리고 3개월 차까지는 가슴이 이렇게 올라붙고 차오르고 해서 이전의 가슴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3개월 차까지 해가지고 또 3탄인지 4탄을 올리도록 요번에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의 상태, 어떻게 가슴이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전처럼 가슴이 지금 돌아왔는가, 수술은 아픈가,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꼬맨 자국이나 요런 거 이제 등등 궁금하실 것 같은 거를 요번 영상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얼마 전에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 이제 폭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찌어찌 염색약을 덮고 레이어드 컷으로 급하게 잘라서 심폐소생을 해놨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오늘의 가슴 제거 후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영상을 이제 찍어볼게요. 수술 당일부터의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전신 마취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수면 마취를 길게 할 게 아니라 금식은 따로 얘기가 크게 없으셨고 그냥 밥을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고, 안 먹고 오거나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아침에 2시 수술이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사과나 이런 거를 먹어줬고 병원으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어요. 가자마자 일단 귀걸이 같은 거를 다 빼고 귀금속이나 이런 거는 수술해야 되니까 다 뺐어요. 저는 제거를 대전에서 했어요. 수술은 서울에서 했지만 제거를 하고 나면 또 왔다 갔다 엄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거하고 나서 물이 차가지고 장액종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가까운 데다가 제거를 하자 해서 카페에서 알아본 병원 중에 대전이 있길래 대전으로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방 안내를 받고 옷을 갈아입는데 상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랑 슬리퍼 갈아 신으라고 하고 이제 1인실 방에다가 이제 옷을 넣어놓거든요. 가방이랑. 보니까 바지가 없길래 왜 바지를 안 주시지? 하고서 간호사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바지 안 주고 이제 상의만 있는 게 맞냐? 근데 불편하시면, 바지 불편하실 것 같으면은 이거 수술복 바지도 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고 부분 마취로 하고 나서 그 제거하는 거라 위에 상의만 주셨나 봐. 그래서 저는 일단 올 때 입기 쉬운 셔츠로 된 거나 이렇게 팔 껴서 이제 잠그는 약간 그런 상의를 입고 오라 하셨고, 바지도 편한 거를 입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엄청나게 통 큰 바지를 입고 왔거든요. 통 큰 바지 입고 위에 상의만 브라 벗고 갈아입고 해서 그 상태로 수술에 들어갔거든요. 바지는 따로 안 줘서 이게 좀 신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수술로 넘어갔는데 그때 눕기 전에 이렇게 팔에다가 라인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무서워서 닌겔도 잘 못 맞는 사람이거든요. 수술, 뭐 가슴 수술, 코 수술, 눈 수술 다 했지만 저는 그런 수술은 다 안 무서운데 그 앞전에 그 수면 마취 하고 하려면은 라인 작업 하잖아요. 팔에다가 주사를 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그 라인을 잡으면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눈물 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르르 눈물 싹 흘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웠죠. 제가 이제 대전 간호사분들이 되게 유쾌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하고 막 무서워하니까 옆에서 장난도 엄청 쳐주시고 막 말도 엄청 걸어주시고 해가지고서는 좀 긴장을 좀 풀고 어쨌든 경직된 상태로 어쨌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 일단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주세요. 포비딘 같은 약간 빨간 약으로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닦아주시거든요. 뭐 초록색 포 갖다가 이렇게 다 덮어요. 덮고 나서 이제 원장 선생님이 들어오고 수술을 시작하는데 약물 들어가고 나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약물 들어간다고 하고 나서 10초 새 그것도 없었어요. 한 2초, 3초 뒤에 바로 잠이 들었거든요. 수면 마취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되게 뭔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래요. 약간 착시 현상 느낌으로 앞에 뭐 이렇게 희한한 무늬 막 이런 게 있고 막 형체가 막 이렇게 여러 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분신술하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체감상 한 3초, 4초 정도 됐겠다 해가지고서는 원장 선생님한테 이제 수시가 얼마나 지났어요? 한 10초 지났나요?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10초보다는 더 지났고 하면서 대충 보니까 한 2, 30분 정도 지난 것 같더라고요. 수면 마취가 그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 내 체감은 분명 10초였는데 2, 30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에다가 엄청난 뭔가 이렇게 용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분 마취하고 있는 거래요. 깨기 좀 전에 부분 마취가 다 끝나요. 그러고 나서 수면 마취가 깨거든요. 한 30분 정도면 깨는 것 같아요. 약을 조금 써서 수면 마취로 살짝 재우고 부분 마취 한 다음에 정신 깬 상태로 이제 제거를 한다고
하고 듣고는 갔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이 깬 상태로 밑에는 마취돼 있고 보형물을 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몸도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보형물을 빼는 동시에 제게 스무스잖아요. 스무스라 이제 쏙 빠져요. 근데 그 빠지는 동안에 제 가슴이 마취가 됐지만 둔감하게 뭐가 뽕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가벼워지고 뭔가 사라진 느낌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느낌이 다 나서 양쪽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밑에 이제 꼬매기도 다 꼬맸어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1시간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 전부터 제거하는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카페에서 소문이 그 성형 카페에서 소문이 난 것 같다고 넣는 사람보다 제거하는 사람이 많다고 막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역시 제거하는 사람도 많은 추세구나. 우리 원장님이 또 제거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구나 해서 약간 신뢰도가 높아져서 마음이 좀 편해졌죠. 전신 마취는 깨고 나면은 진짜 어지럽고 토 나오고 막 엄청 춥고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 수면 마취로 해놓고 부분 마취로 이렇게 그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깨고 나서도 부작용이 없어. 정신도 수술 중간부터 이제 깨어 있었고 수면 마취도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무슨 후유증이 없어요. 깼을 때. 그래서 굉장히 그냥 멀쩡한 상태로 회복실 이제 제 발로 걸어서 회복실 가요. 별로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약간 좀 잤다가 억지로 깨워서 좀 이제 비몽사몽 느낌? 붕대를 이제 가슴에다가 이제 칭칭 감아주셔서 고정을 해줘요. 수술복 입고 다시 입고 잠근 다음에 이불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잠을 잤어요. 그때 되게 개운하게 잤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가슴 수술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잠도 잘 못 잤고 자고 나서도 굉장히 만성 피로도 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1시간 너무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빼자마자 바로 목 뒤에 제가 계속 아프고 어깨랑 엄청 아파서 뺐다고 했잖아요. 그 2개 아팠던 게 바로 사라졌어요. 가슴도 너무 가볍고 이거 하나 뺐다고 여기 뒷목 아픈 거랑 어깨 아픈 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지. 내 작은 가슴 모아모아일 때는 딱 이렇게 내가 목도 안 아프고 너무 가벼운 상태였는데 이게 다 보형물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상실감보다는 너무 개운하고 너무 몸이 가볍고 좋은 거예요. 붕대를 감아놔도 가볍잖아요. 다 뺐으니까. 그래서 큰 게 사라졌구나 하고서 대충 그 생각만 하고 붕대 안에로는 가슴을 못 봐서 크게 뭐 내 가슴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일단 어깨랑이 안 아프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거하고 주의할 점은 이제 밑에다가 실밥을 이렇게 이제 꼬매놨잖아요. 물 안 닿아야 되고 그날 이제 샤워 안 해야 되고 이틀이나 3일 뒤에 드레싱을 하러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머리는 미용실에 가서 감는 게 좋고 2일차부터는 머리를 좀 살살 감아도 된대요. 근데 1일차까지는 머리 감지 말라고 하셨었고 웬만하면은 팔 이제 들었다 놨다나 이제 힘쓰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었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수면 마취에다가 부분 마취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피막 전체 제거를 안 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 피막이 이제 물이 고이면 밑으로 빠질 수 있게 밑선으로 이제 그 구멍이랑 해주시고 이제 꼬매주시고 근육 고정해주고 약간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거든요. 제거를 하면서 전신 마취가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수술을 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파열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막까지 안에 있는 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이게 그냥 일찍 빼는 거랑 나중에 파열 와서 빼는 거랑 똑같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똑같다고 이래나 빼나 저래나 빼나 똑같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저는 어차피 그냥 기본 제거만 할 거라 피막 제거까지 하시는 분들은 수술 어떻게 들어가냐 따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다른 서울 성형외과에서 제거하시는 분들 보면은 피막 제거를 하면은 전신 마취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막은 아니고 그냥 보형물만 쏙 빼고 그냥 대충 정리만 하고 막 이제 피막만 피막 다 제거가 아니라 정리만 하는 수준이라 수면 마취에다가 부분 마취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은 어떻게 먹냐? 옆에 약국에 가면은 처방전 들고 가면은 약을 이제 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밥 제거가 일주일이기 때문에 약은 일주일치를 지어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서 3개를 먹고 아침이랑 저녁에는 항생제가 같이 들어있고 점심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생제가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속이 쓰린다고 밥 무조건 먹으라고 하셨고요. 밥 먹을 여건이 안 되면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먹으라고 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아파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절개하고 밑에 보형물 뺀 자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밑선 자체가 이제 그 밑으로 보형물을 넣을 때 이렇게 절개한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밑에 보형물을 이제 빼고 나서 한 요 정도.
근데 이거는 녹는 실이 아니고 아까 이제 일주일 뒤에 실밥 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붕대를 풀고 봤는데 검정색 진해처럼 검정실을 딱딱딱딱딱 해서 요만큼 이제 양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거를 한 게 실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 샤워는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드레싱을 2일차인가 3일차에 드레싱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밑에다가 듀오덤을 붙이고 하면은 샤워를 해도 된대요. 듀오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 얘는 약국에서 사면은 좀 더 비싸고 쿠팡으로 사면은 2,000원인가 3,000원 싸거든요. 그래서 쿠팡으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잘라가지고 밑에 절개한 부분에다가 잘 붙여요. 방수밴드 느낌이라 잘 붙여주고 하면은 물 안 들어가니까 샤워는 이제 편하게 해도 된대요. 밑에 만약에 실수로 물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드라이기나 이런 걸로 건조를 시켜주면은 좋다고 하셨고, 지금은 샤워도 할 수 있는 상태고 붕대도 풀었다가 다시 감았다가 할 수 있는 상태고, 옆으로 자도 되고 하지만 엎드려서는 자지 말고 웬만하면 정자세로 자는 게 좋다고는 하셨어요. 높은 베개 놓고서는 높게 잘 필요는 굳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이제 겪었던 BII 증상들이 이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지 보형물 문제가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기준에서는 보형물을 빼고 나서 기능적인 어깨 아픔, 이제 목 아픔, 목에서 이제 찌릿찌릿거리고 화한 느낌이 나는 거, 그거는 이제 바로 빼자마자 사라졌고, 두통도 그날까지는 아팠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항상 저는 머리가 아팠던 사람이에요. 보형물을 넣고 나서 두통을 이제 그냥 디폴트 값으로 달고 다니던 사람인데, 보형물을 빼니까 두통이 진짜 아예 사라졌어요. 저는 제가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심한가 보다 했는데 전혀 보형물 때문에 이제 생겼던 거예요. 어깨랑 이제 등이 아프니까 이제 머리로 온 거죠. 눈도 되게 뻑뻑하고 눈도 이제 되게 화끈화끈거리고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어서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보형물을 빼니까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사라졌고, 원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길게 자도 엄청나게 몸이 몸살 온 것처럼 엄청 무겁고 아프고 막 그러고 열감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형물을 딱 빼고 나니까 지금 제가 보형물을 빼고 나서 한 3일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자도 개운하고 아침에 누가 올라탄 것처럼 무거운 느낌도 없고 몸이 몸살처럼 아프고 화끈화끈거리고 다리랑 손에도 쥐가 조금씩 났거든요. 하루가 가면 갈수록 다리랑 손에 쥐가 나고 막 이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이래서 제가 급하게 날짜를 잡고 제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이 진짜 다 사라졌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 가슴을 뺐네 마네 이런 거를 굳이 처음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고객님들이 저한테 보고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몸이 완전 이제 뼈밖에 없다,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보형물 뺐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가슴 수술 했었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깜짝 놀라시거든요. 제가 굳이 말을 안 하니까. 핏이 확실히 뭘 입어도 엄청 날씬해 보여요. 전에랑 똑같은 체중임에도 엄청나게 날씬해 보이고, 그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말을 해주고, 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뼈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역시 가슴을 이게 되게 부해 보이는, 그래서 가슴 수술하고 나면 오히려 붓는 옷보다는 부해 보이는 옷을 입게 된대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좀 붓는 옷을 입어야 조금 핏이 이쁘고, 확실히 옷 핏은 가슴이 없을수록 이뻐요. 자,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분은 진짜 가슴 수술을 했을 때 10분의 1 정도로 진짜 안 아팠다고, 정말 이제 가슴에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가볍기만 하다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너무 아팠다고, 죽을 뻔했다고, 가슴 수술만큼 너무 아팠다고 진짜 여기가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좀 반반 갈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예요. 진짜 10분의 1이라고 하기도 뭐할 만큼 하고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이 그냥 거의 안 아프거든요. 그 자다가 무의식 중에 기지개 이제 몸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잘못 피면은 여기 밑에 절개한 절개선이, 어제 그랬거든요. 무의식 중에 이제 자다가 기지개를 살짝 폈는데 가슴 밑선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갑자기 거기 이제 그 꼬매놓은 부분이.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아프다, 진짜 어떡하지 하고서는 이제 내일 봐야겠다 하고서는 일어나서 이제 봤는데 다행히 아무런 이제 문제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픈 경우 아니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가슴이 근육이 살짝 뻐근하다, 약간 이거 말고는 가슴이 좀 여기 근육 쪽
이쪽 쪽이 조금 땡기거든요. 밑으로 고정을 해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뻐근하고 좀 이제 땡기는 느낌이 나고 진짜 그냥 생활할 정도로도 괜찮고 머리 감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손 네일 아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일 아트도 그냥 잘하고 있어요. 일하는데 가슴 근육을 좀 써서 또 살짝 가슴 수술 초반처럼 좀 뻐근하네? 약간 그 정도지 막 엄청 나 죽겠어 약간 아프다 약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보형물만 제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 제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아픈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엄청나게 아프셨다고 한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신 마취로 들어가서 피막까지 전체 제거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단순 제거랑 피막 완전 제거는 완전 다른 수술이에요. 마취부터가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고 피막 전체 제거를 하신 분이 이제 되게 아프지 않을까. 저처럼 단순 제거보다는 좀 아프지 않을까. 피막 제거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심한 구형 구축이 발생해서 촉감이 매우 딱딱해지고 뒤틀림이나 변형이 생긴 경우 그리고 가슴 보형물이 파열이 발생한 경우 장액종, 석회와 염증이 생긴 경우 가슴 보형물 교체를 원할 경우는 피막을 다 제거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재수술할 때도 카페 같은 데 보면은 피막 제거 무조건 해야 되냐고 이제 거기다가 많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재수술할 때는 피막 제거는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가슴 보형물 피막 제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드러내는 거는 아니래요. 이제 초음파로 피막 상태를 이제 꼼꼼하게 이제 진단을 하고 피막을 모두 없애는 게 환자한테 유리한지 그래서 아니면 조금만 제거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보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이제 전체 제거를 할지 부분 제거를 할지 제거를 안 할지 이렇게 정하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다 제거를 이제 피막 제거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진 않다. 보형물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보형물 이제 피막이 두꺼운지 상태가 어떤지 파열이 와서 부작용이 와서 빼는 건지 요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초음파를 보면서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피막 제거 이제 전체로 할 건지 부분으로 할 건지 여부는 보형물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대요. 처음에 수술할 때 근육 위에다가 넣거나 저처럼 근육을 자르고 밑에다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이제 제거를 부분으로 할 건지 전체로 할 건지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뭐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슴 근육 위에 보형물을 넣는 분들 있죠. 근막하로 넣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근육 위에 보형물이 있으면 광범위한 피막 제거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형물 앞면 피막은 유선 조직과 이제 붙어 있잖아요. 쭈쭈 바로 밑에 넣는 거니까. 그리고 뒷면 피막은 근육에 붙어 있어가지고 많이 제거를 해도 위험하지가 않대요. 이런 경우에는 많이 제거를 좀 넓게 제거를 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중평면처럼 보형물이 가슴 근육의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앞면은 피막이 이제 근육과 붙어 있어서 안전한데 뒷면은 저희는 갈비뼈에 붙어 있잖아요. 갈비뼈 늑골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피막을 이제 광범위하게 많이 이제 전체 제거만 이렇게 닥닥 긁어서 제거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숨의 위험이 갈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심할 경우에는 기흉, 혈흉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처럼 이중평면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필요한 양의 피막 제거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은 제가 이중평면으로 수술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막을 전체 제거를 해주시냐 이제 여쭤봤어요. 카페에서 보면은 피막 같은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제거하는 게 좋다고 어떤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피막 제거 저 무조건 해야 되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카페에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100% 믿을 필요는 없고 그거는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형물 아까 말했듯이 이중평면이랑 근육 밑으로 보형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갈비뼈 바로 위에 보형물이랑 피막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갈비뼈에 붙어있는 피막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면은 좀 무리하게 제거를 하면 갈비뼈에 손상이 가서 저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크게 몸에 안 좋고 죽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전체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제거를 하고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갈비뼈에 보형물 붙어있다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난 게 제가 부분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하고 부분 마취하고서는 보형물을 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아픈 거 말고는 빠진 느낌이 다 난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가슴에는 갈비뼈가 뽑히는 느낌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왼쪽 가슴에서 보형물을 빼는데 약간 갈비뼈가 시린 느낌? 약간 우리 병원 가서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면 이 시렵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비뼈가 약간 좀 쎄해서 시려운 거예요. 보형물을 이제 빼는데 그래서 진짜 보형물이랑 갈비뼈가 가까이 붙어 있었구나 약간 지금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제 붕대를 풀어서 본 나의 이제 가슴
첫 인상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생각보다는 막 엄청나게 처지진 않았어요. 오래 안 갖고 있어서 그런가? 뭐 윗가슴이 애초에 저는 새가슴이라 윗가슴은 없었고 밑으로 뾰족 가슴으로 가슴이 있었던 B컵이었거든요. 뭐 처짐 같은 거는 생각보다 없었어요. 가슴이 크면 클수록 보형물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뺐을 때 처짐이 심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딱 밖에 봤을 때 처짐은 거의 없었고 밑선이 원래 저는 밑선이 짧은 쭈쭈예요. 그래가지고 바스트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은 바로 밑선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밑선이 굉장히 가깝게 되어있는 아기자기한 가슴이었거든요. 근데 보형물로 이제 밑선을 늘려서 약간 유유 모양으로 가슴을 만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 살이 늘어나고 하면서 바스트 포인트에서 밑선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슴이 형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딱 빼고 나니까 제 밑선이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 밑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밑선이 이쪽에 이렇게 해서 가슴이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라인이 이제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밑선 자체가 좀 많이 명치 쪽과 좀 가까워졌다? 저기 붕대를 풀고 이제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얘기로는 전에 가슴보다 더 못나질 수도 있고 전에 가슴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 듣기는 들었지만 설마 했거든요. 근데 벗고 나니까 진짜 전에 가슴보다 더 못나지는 거예요. 완전 진짜 호떡이 벽에 붙은 것처럼. 제 손이 큰 편이 아닌데 제 손에 이제 꽉 들어오는 가슴이었어요. 브라를 차서 이렇게 모으면 골도 생기고 약간 그 정도인데 지금은 그냥 완전 호떡이에요. 뭘 가슴도 없고 그냥 벽에 쫙 붙어있고 바스트 포인트도 완전 이게 찌그러져서 압박분대를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찌글찌글하고 약간 까맣고 색도 완전 원래 그 색이 아닌데 완전 까매지고 벽에 착착 붙어있는 약간 그런 느낌? 갓바처럼 네모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 보형물 넣었을 때 가슴에서 그 보형물만 쏙 빼서 그 테두리만 남은 느낌? 그래서 이제 눈물 샤워 좀 하고 남자친구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달래줬죠. 압박분대를 해서 그런 거다. 나중에 풀고 이제 3개월까지는 가슴이 차오르고 그때 밑선 떨어진 것도 올라붙고 해서 원래 가슴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좀 위로를 해줬는데 지금은 상태가 그렇습니다. 벽에 붙은 호떡 느낌.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제거를 했을 때 윗거짐이 엄청 심하고 막 함물도 오고 막 그러신다고 했는데 저는 다행히 갈비뼈도 그렇게 심하게 들어간 느낌은 안 들고 그냥 가슴이 조금 원래 있었던 볼륨 자체도 좀 많이 사라졌다. 손에 들어왔던 이 가슴이 진짜 이렇게 만져야 될 정도로 좀 많이 밑선이 많이 내려오고 네모로 퍼져 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뭐 꺼짐이나 뭐 이런 거는 꺼짐올 정도의 가슴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지금 압박분대를 해놓은 상태라 완전 평명팁이 된 거? 이렇습니다. 원래는 브라를 차면은 앞뒤가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구별을 될 정도로는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압박붕대를 이제 감아놓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호떡처럼 늘러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진짜 완전 일자가 돼버렸고 진짜 완전 남자 가슴이에요 지금. 이렇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뺐는데 이 정도면은 10년 막 15년 가진 분들은 얼마나 나중에 이제 그렇게 크겠어요. 이 상태고 브라도 솔직히 살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내가 회복이 3개월, 4개월이 넘어갔는데도 이 상태라면 저는 그냥 밴드 붙이고 다녀도 될 것 같아. 그냥 그 바스트 포인트에 그냥 거기 튀어나온 이제 그것만 남자처럼 그냥 패치 붙이고 다니면은 모를 것 같아요. 가슴 있는지도. 짜잘짜잘하게 압박분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압박분대를 해놔야 가슴이 어쨌든 보형물이 빠지고 나서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잘 붙게 하려면 압박분대로 이렇게 착 이제 밀착을 시켜줘야 좀 가슴이 잘 붙는다고 했었던 것 같고 저처럼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붕대 같은 거를 감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미친 듯이 가려워요. 보형물을 넣고 BII 증상 중에 몸 긁는 거 되게 심하다고 맞다. 몸 긁는 거 되게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보형물 빼고 나서 지금 싹 사라져서 몸은 절대 안 긁는데 압박분대를 해놓은 거기 부분이 굉장히 간지러워요. 옛날에도 가슴 수술하고 보정브라 저희 채워놓잖아요. 이제 가슴 뻥 뚫리고 선만 있는 거. 진짜 미친 듯이 긁고 막 빨갛게 막 다다다다 일어나고 전 피부가 약해서 되게 그거 안 맞았어갖고 힘들었어서 그때 피부 약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간지러운 거 이제 그 좀 죽여준 스테로이드 약. 이제 지금도 붕대를 이제 감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간지럽고 막 화닥화닥하고 해가지고 긁느라 이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 약 찾아다가 이제 지금 발라놨는데 발라놔도 조금 간지럽긴 해요. 이거는 압박분대를 아예 빼고 바람 좀 쐬주고 해야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압박분대를 함으로써 굉장히 간지러움이 좀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제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웬만큼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이 정도로만 찍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실밥 제거를 하고 나서 영상을 다시 추가적으로 찍든지 DM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정리해서 Q&A로 다시 찍든지 아니면은 뭐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모아가지고 가슴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실히 올라붙고 전 가슴으로 돌아오고 탄력이 돌아오고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영상을 만들던가 해가지고서는 다시 가슴 시리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아무튼 생각보다 가슴 제거한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DM도 많이 오고 구독자도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뭔가 이제 그런 거를 바라고 한 게 아니지만 생각보다 가슴 제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은가 봐요. 카페에서도 제 가슴 제거 영상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